이번에 기업가 정신이라는 과목으로 여러분들과 한 학기 강의를 하게 된 김가병 교수입니다. 기업가 정신을 하기 전에 경제 문제를 크게 보고 그 경제 문제하고 기업가 정신이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경제 문제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1차, 2차, 3차에서 경제는 그 목표하고 그 목표에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 경제학은 상생 원리다 해서 그 2차, 2차, 3차에서 들었던 문제는 그때 마스크라고 하는 재화를 가지고 했었죠. 근데 마스크는 이미 있는 재화예요. 기존 재화예요. 기존 재화를 최적 생산할 것인가, 또 최적 자원 배분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첫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기존 재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딱 생산과 소비가 딱 맞춰져서 가장 최적으로 생산하는 문제를 해결하면 이게 첫 번째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이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할 때는 무엇이 제일 중요했어요? MB하고 MC를 무엇이 연결을 시켜줬어요? 가격이 연결을 시켜줬죠. 그래서 가격이 역할을 충분히 해주면은 이 문제를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가격이 역할을 어떤 형태로도 가격이 역할을 못 해주면은 초과수요와 초과공급 생리의 가격이 제대로 잘 움직여주지 않으면은 MB하고 MC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두 번째로 이것은 P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해줬을 때 경제가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적어서,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적어서 물건이 안 팔릴 수 있어요. 이것이 크게 경제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대공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대공황. 그러니까 대공황이라는 것은 물건을 못 만드는 게 아니에요. 물건을 만들어도 안 팔리는 거예요. 안 팔리니까 그 다음에 만들겠어요? 안 만들겠어요? 못 만들어요. 못 만들면은 실업자가 생기겠죠. 실업자가 생기니까 소득이 없어요. 나중에는 소득이 없으니까 물건을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사니까 더 물건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악순환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때는 경제의 내재적인 힘, 아까 가격이 해결 못 해요. 이런 때는 누가 해결하냐면 정부가 나서서 직접적으로 수요를 적극적으로 진정을 시켜줘야 돼요. 인위적으로. 우리로 말하면은 그냥 우리 인체로 말하면 내재적인 치유 능력이 없을 때는 냉개를 꽂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부가 냉개를 꽂아줘야 되는 문제예요. 이것은 불황을 해결하는 방법, 가격이 해결해서 무엇일 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또 다른 경제 문제다. 이제 세 번째 경제 문제는 뭐냐면은, 세 번째 경제 문제는 그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능력에 따른 보수를 받는 거예요. 능력에 따른 보수를 받는데 사람에 따라 능력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능력의 차이가 있죠. 노동 능력의 차이가 없더라도 사람이 또 열심히 하다 보면은 자본이 축적이 되죠. 자본을 가진 사람과 자본을 갖지 않은 사람은, 내가 노동만 가진 사람하고 노동과 자본을 가진 사람은 소득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것이 능력에 따라 보수를 받게 되면은 소득이 분배가 나름대로 불공평해질 수 있어요. 불공평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너무 가난해지고 부자는 너무 부자가 돼요. 사회적으로 너무 심하게 되면은 서로가 그것을 자극하는 정도는 괜찮지만 심하게 되면은 사회적인 안정을 저해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득 분배의 불공평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 중요한 문제죠. 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그 경제가 발전하는 것은 그 기존 재화만 갖고는 안 돼요. 새로운 재화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재화를 개발하는 것은 새로운 재화를 개발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여기는 이미 있는 마스크는 있었지만, 마스크는 예를 들면 지금 핸드폰은 옛날에 없었죠. 세탁기도 옛날에 없었죠. 옛날에 없었던 재화를 지금 계속 만들어냈죠. 인공지능 같은 경우도 옛날에 없었잖아요. 새로 개발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왁진도 없었잖아요. 새로 만들어야 돼요. 이런 거 새로 만들면 엄청난 부가가치가 생기죠. 그러니까 새로운 재화 또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제 문제는 이렇게 네 가지 경제 문제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실제로 임팩트가 가장 큰 것은 여기서 임팩트가 충격이 경제를 끌고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임팩트가 큰 것은 1, 2, 3, 4 중에서 어떤 것일 것 같아요? 2번. 2번은 이미 있는 생산량이 돌아가도록만 하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임팩트가 큰 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미 다 생산시설이 있어. 생산시설이 있는데 안 돌아가. 안 팔려서.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팔릴 수 있도록 정부가 좀 링게르를 꽂아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임팩트가 큰 것은 아니죠. 그 다음에 이것도 기존 재화이기 때문에 우리도 경제 개발을 하면 신도시가 기존 도시를 막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임팩트가 크지 않죠. 새로운 신도시를 개발하면 엄청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임팩트가 큰 것은 4번입니다. 4번이. 그래서 경제를 예를 들면 전기가 없었을 때하고 전기를 개발했을 때, 전기가 개발됐을 때는 세상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요, 그래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4번이 실제로 인류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것은 이 4번이다. 4번이다. 원자력이라든가, 뭐 이렇게 전기라든가, 전기교환이라든가. 옛날에 없었던 것들. 새로운 것들이 전기, 뭐 이런 것들이 개발되면서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기존 것을 이렇게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네 가지 경제가 문제가 있는데 그 공산주의 경제에서는 1, 2, 3, 4 중에서 어디에 제일 관심을 가졌을까요? 2번이요. 공산주의는 자본가하고 노동자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본가들이 너무 많이 가져간다. 그래서 노동자 측면에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3번이요? 그렇죠. 3번이죠. 네. 그래서 이 3번을 그 막스 자본은 이 사람은 이 3번을 가졌는데 너무 멋있죠. 이게 자본가들이 다 가져가 버리면 이윤율이 저하돼 가지고 자본주의는 멸망한다고 본 거예요. 자본주의는 멸망한다. 그러니까 자본가들이 너무 가져가 버리면 이윤율이 저하돼서 자본주의는 멸망한다. 그러니까 그럼 어디서 멸망하냐면 이윤율이 제일 자본을 축적 가장 많이 내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스는 자본주의는 비관적으로 보고 자본주의는 멸망한다는데 어디서부터 멸망하냐면은 가장 선진화된 자본주의에서 멸망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사회주의로 간다고 봤어요. 사회주의로 간다고. 근데 실제로 그렇게 안 됐거든요. 그럼 오히려 사회주의로 간다는 못 사는 나라가 사회주의로 갔지. 자본주의가 가장 고도로 발달한 나라에 사회주의로 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스는 예측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스가 엄청난 사회과학을 공부를 해서 예측까지 했잖아요. 예측이 반대로 된 거예요. 사회주의로 가긴 갔어. 그러나 가장 잘 사는 나라가 간다고 예측을 했는데 가장 못 사는 나라들이 사회주의로 간 거예요. 그래갖고 더 못 살게 된 거예요. 어? 근데 그럼 막스는 왜 뭘 잘못했냐? 나름대로 이 공부는 다 했어요. 공부를 했는데 다 알았어. 근데 막스가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역동적인 현상을 이것을 과소평가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주의가 이윤율이 저하되고 자본주의가 멸망한다 했는데 이것이 새로운 기술이 계속 개발되니까 자본주의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계속 역동성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윤율을 저하시키지 않고 이윤율을 더 끌어올려버려.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더 흥해버려. 그러니까 그 사회주의로 안 간다. 그래서 막스가 실패한 원인도 이것을 과소평가해서 사실은 예측을 잘못한 것이다. 이만큼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기존 재활에서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고 나면은 취업을 해야 되죠. 취업을 하게 되면 되게 어디에 기업을 하죠. 기업에 취업하죠. 네. 기업에서는 뭐예요? 다 기존 재활을 많이 생산해요.
그러니까 취업한다는 것은 이쪽 문제로 가는 거예요. 근데 취업하고 상대적인 것이 뭐가 있어요? 취업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취업은 기존 기업으로 들어가는 거고 새로운 기업을 만들어버려. 아, 창업이요? 그렇죠. 창업이죠. 이 창업하고 관련된 것은 여기다 말이에요. 조금은 생소하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버려요. 창업을. 예를 들면 에어비앤비라든가 뭐 예를 들면 이런 것은 그 창업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에어비앤비나 이런 것들 다 창업. 여기서 이것은 그 새로운 기술이야. 새로운 기술. 우리 숙박업소가 없는 숙박 시설이 없는 숙박업소. 택시가 한 개도 없는 택시회사. 네. 이건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죠. 네. 이게 새로운 기술로 하는 것은 다 누가 기존에 취업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사람들이 창업을 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창업하고 관계되는 것이다. 이 창업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좀 자세도 어떻게 돼야 될까? 그냥 있는 회사에 들어가서 거기서 승진하겠다 하는 것하고 다르죠. 네. 그러니까 좀 도전적이어야 될까? 도전적이어야 돼. 도전적이에요. 도전적이어야 되고 좀 창의적이어야 되고 적극적이어야 되고 그렇죠? 네. 이것이 경제를 이끌어가는 것이 딱 그 말이죠.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들은 여기에 이것에 대해서 가장 이야기한 사람이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에요.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 그래서 기존 재화를 네. 최적 배분을 할 것인가? 가격이 한다. 이걸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예요? 케인즈라는 사람. 케인즈. 이거 거시경제학이라고 미시경제학. 이것은 뭐예요? 칼 막스가 이야기합니다. 공산주의. 칼 막스가 이야기합니다. 다 유명한 사람들이죠. 네. 근데 이 사람들보다 어떻게 보면 실제로 역동성을 일으킨 것은 이것이 가장 큰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한 사람이 뭐냐면 슌페터라는 사람. 슌페터. 응? 네. 슌페터라는 사람. 이 사람이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무슨 정신으로 무장이 되어야 하냐면은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이 되어야 한다. 기업가는 창업가 정신이죠. 네. 그 기업, 그러니까 이미 있는 기업을 잘 운영하는 게 아니라 업을 일으킨다고 말이에요. 새로운 업을 일으킨다고 말이에요. 그런 자세. 그것이 자본주의를 일으키는 가장 역동적인 것이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기업가 정신을 하는 것은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어디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4번에 관심을 갖고 이런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새로운 기술을 발휘해서 자본주의를 역동적으로 일으켜가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기업가 정신이고, 기업가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창업을 해야 되고 또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사회와는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건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기업가 정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것은 기존 기업이 아니에요. 새로운 기업을 일으킬 기자예요. 네. 일으키는 기업이다. 네? 그래서 이것이 앙트프르네십이라고 그래요. 앙트프르네십. 기업가 정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기업가 정신이다. 알겠어요? 네. 기업가 정신을 하려면은 대부분 기업가가 되려면 주로 어느 분야에서 창업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과학 분야. 과학 분야.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우리나라 창업하면 가장 뭐예요? 예를 들면 그냥 너무 기술 집약적인 창업 말고 그냥 일상적으로 창업을 하려면은 상업을 해야 되죠. 네. 상업 예를 들면 그 숙박업이라든가 요식업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네. 그것도 일종의 기업가 정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려면 기업가 정신을 가려면 예를 들면 그냥 이미 대기업에 대한 취직을 하겠다 그러면은 약간 그 어떻게 보면 직업관도 산업공상에서 사적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새로운 사업을 일으키려면은 직업관도 사농공상이 아니라 이 상을 더 중요시해야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공농사로 이렇게 직업관을 좀 바꿔줘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가치관도 바뀌어져야 되죠. 직업관도 좀 바뀌어져야 돼요. 네. 그리고 돈은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누가 돈을 잘 벌까?
성공했을 때 4번. 4번이 돈을 잘 벌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대상이 되어가겠다, 대기업가가 되겠다는 포부와 이런 자신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된다. 근데 또 그렇긴 하지만 여기는 또 무엇은 높아요. 또 수익은 높지만 위험성. 그렇죠. 위험이 높죠. 그러니까 위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가. 실패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없어요? 있어요. 실패할 수 있죠. 그럼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실패는 성공 어머니라고 생각할 거냐? 한 번 실패하면 끝장나본다고 볼 것이냐? 그 실패에 대한 의식도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은 이쪽 부분을 경제의 4가지 문제 중에서 이쪽 부분에 중점을 두고 이쪽 부분을 창업을 할 이쪽 부분으로 나가기 위해서 경제에 얼마나 그 다이나믹한 추진력을 가지는 것인가. 사실은 이것이 앞서 이끌어가는 거죠. 네. 네? 이끌어가는 거죠. 이것이 엔진이죠. 자본주의 진정한 엔진이죠. 네. 그래서 기업가 정신은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가치관도 바꿔야 되고 직업관도 바꿔야 되고 태도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그 정신 개조를 하는 것이 기업가 정신의 목표다. 젊었을 때 꼭 창업을 안 하고 기업을 안 해도 상관없어요. 꼭 그걸 하라는 게 아니라 취업을 하더라도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배워놓고 취업을 하면 훨씬 더 적극적이다. 그 다음에 취업을 하는 것도 결국은 창업을 하기 위해서 먼저 취업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창업을 하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목적은 창업인데 취업을 경유해서 창업하겠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이 마인드를 가져놓는 것은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죠. 아주 좋은 거죠. 꼭 창업을 해라 그 말이 아니고 창업 마인드를 가지고 그러면 사물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게 되고 다이나믹하게 보게 되고 도전적이 되게 되고 좀 큰 꿈을 갖게 되고 위험을 좀 무릅쓰려고 하는 자세를 갖게 되고 그래서 반드시 창업하라는 것이 아니고 창업에 대한 마인드를 갖게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라고 그러죠. 100세 시대. 그럼 우리 정년이 65세, 뭐 50세, 기업 가면 50세, 55세면 끝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취업 시대는 아무리 해봤자 55세, 65세 끝나. 그 나머지 생애는 어떻게 돼? 어차피 또 창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취업만 생각하고 모든 공부를 할 것이 아니라 창업으로 결국 할 수밖에 없는데 취업을 경유해서 창업으로 간다 생각하면은 창업이 오히려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은 반드시 들을 필요가 있는 거고 들은 학생하고 듣지 않는 학생은 마인드 자체가 달라져요. 취업을 하느냐 창업을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의미가 있죠? 네. 여기까지.